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차장입니다. 알아두면 쓸 것만은 주식 잡박사장 알쓸조잡.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적 시즌과 컨센서스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컨센서스와 주가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컨센서스가 이제 예상치잖아요. 예상 실적을 추정한 데이터인데, 자, 여기 보시면 분기 예상 영업이익,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분기 실제 영업, 이게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 실제치가 발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실제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예상했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분기 100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분기 실제 영업이익이 120억이 나왔어요. 그럼 20억 더 나온 거죠. 예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분기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00억인데 실제로는 8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예상보다 20억 적게 나온 거죠. 그러면 주가가 빠지겠죠. 그래서 항상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게 실적 예상치가 얼마였지? 요거를 찾으시면 돼요. 찾는 방법은 이따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항상,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기업이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면요, HTS나 이런 증권 기사로 뭐 예를 들면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 영업이익이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에서 100% 증가했다. 예. 그러면 100% 증가니까 그냥 무조건 이건 호재구나 하고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경우에 발표한 걸 먼저 보시고 100% 증가했는데 수치가 얼마지? 뭐 예를 들면 뭐 1분기에 50억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면. 근데 예상 영업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 영업이익을 찾아가지고 100% 증가했는데 예상 영업이익이 40억이었다. 그러면 지금 50억 나온 거죠. 10억 잘 나왔죠. 그러면 매수를 해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그럴 때는. 예, 어쨌든 작년보다도 증가하면서도 실제 영업이익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기 때문에. 근데 50억이 나왔다고 칩시다. 예, 그래서 100% 증가를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예상한 컨센서스는 60억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10억 적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00% 증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예상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작년보다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 영업이익을 예상한 것보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런 것들은 미리 그 영업이익 예상치가 항상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주가가 항상 반영을 미리미리 합니다. 이 정도 나오겠지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발표했을 때 작년보다 증가했냐 이거보다도 영업이익 예상치보다 잘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걸 꼭 항상 확인을 하시고 그 투자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사만 보고 증가했으니까 가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랑 어닝 쇼크가 나와 있는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컨센서스보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실제 발표된 실적이 10% 이상 더 많으면, 그러니까 100억을 예상했는데 110억 이상이 나왔어요. 그럼 10% 이상이죠.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주가 올라가겠죠. 어닝 쇼크는 반대입니다. 실제 발표된 실적이 1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예상했는데 90억 이하로 발표된 거죠. 그럴 경우에 어닝 쇼크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예상 실적 한번 실제로 찾아볼게요. 네이버에서 찾으셔도 돼요. 네이버에 제가 한번 예전에 활용하는 방법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네이버 이제 기업 검색하셔가지고 기업의 이제 그 재무 확인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이버 쪽에. 거기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 화면하고 똑같아요. 사실 HTS에 있는 요 화면과 거의 비슷한데, 요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를 뭐 찾아보셔도 뭐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직접 HTS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HTS 보시면 이베스트 프로 HTS 3301번 화면이고요. 상장기업 분석 화면입니다. 요걸 키시면 요 화면을 이제 접속을 하시면 컨센서스라는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화면이 비슷해요.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일단은 이걸 먼저 화면을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분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뭐 당연히 연결 실적이고 연간하고 분기인데 우리가 확인할 건 분기예요. 왜냐면 실적은 분기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항상 분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와요. 분기를 딱 누르는 순간, 제가 요건 이제 그 중요한 화면만 이렇게 딱 캡처한 거고요. 자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입니다. 네. 자 보면 여기 2자라고 써진 거 있죠. 2자라고 써진 게 바로 예상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삼성전자 얼마 발표할지 몰라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이 수치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아 15조 2704억 원, 이게 이번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예상치구나. 이거보다 잘 나왔다, 15조 3천억 이상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죠. 근데 만약에 영업이익이 14조 원대 나왔다, 그럼 주가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겠죠.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증가했냐 안 했냐 이거보다도 15조 2천억보다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이 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랬을 때 예상 실적을 찾고 싶으시면 여기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2018년 06 여기 2분기니까 3분기는 요거고요, 4분기 요거는 이런 실적들을 애널리스트들이 다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걸 취합을 해놔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15조 2,700억, 17조 원. 네, 요게 3분. 그러니까 삼성전자 딱 보시면 실적 되게 좋죠. 2분기가 좀 감소하지만 3분기가 17조, 4분기는 더 좋아요. 아, 이렇게 보면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더라도 3분기, 4분기를 예상을 했을 때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걸 100%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이 그 비싼 연봉을 받아가면서 하는 게 바로 이런 일들이거든요. 예. 이런 데이터들을 다 추정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 믿어주세요. 애널리스트의 데이터는 믿고, 그리고 대부분의 뭐 외국인 투자들이나 기관 투자 이런 데이터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그냥 나 저거 못 믿겠어, 난 못 믿어, 그냥 내가 알아서 추정할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추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추정해놓은 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저 정도 나올까? 이렇게 그냥 의문보를 갖지 마시고 일단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선 저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참고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 이게 1분기 실적인데요. 1분기 실적은 15조 6천억이 나왔는데 여기 전년 동기 대비가 뭐냐면 58%, 그러니까 작년 1분기보다 58% 증가한 거고, 컨센서스 대비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영업이 예상치보다는 실제로 이건 실제로 발표된 거잖아요. 여기는 요 수치들은. 그래서 그거보단 7.4% 증가하게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잘 나왔죠. 영업이익 예상치도 잘 나왔고 실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많이 증가했고. 근데 4분기는 어때요? 64% 증가한 건 되게 좋은데 영업이익을 예상한 것보다 마이너스 4%, 예상치보다 4%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좀 실제로는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되시죠?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화면에 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요, 컨센서스 시계열 추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분기 눌러주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현재 2018년 7월 2일 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그 2분기, 여기 2018년 06이 2분기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를 이렇게 조회를 누르시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동안 2분기 실적을 추정한 걸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15조 2,700억입니다. 7월 2일 기준, 현재 기준으로. 근데 1년 전에는 13조 8천억을 예상했어요. 그때보다는 많이 증가한 건 좋죠. 6개월 전에는 17조 원 예상했거든요, 거의. 그때보다는 2조 원 정도 줄었죠. 그러니까 6개월 전보다는 확실히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좀 감소할 걸로 보는구나. 한 달 전보다는 5천억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갈수록 그 시계열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점점 증가하는 기업일수록 좋은 거죠. 그만큼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거니까. 삼성전자는 1년 전보다는 좋아졌지만 6개월 전부터는 계속 감소하는 수치라서 이 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시계열 추이를 통해서는 분기별로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실적을 예상했는지 추이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되고, 또 밑에 12개월 포워드 펀드에 12개월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1년 후에 실적을 가지고 예상 그 순이익을 계산을 해가지고 나타낸 PR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대로 그 이익 대비해서 1년간의 이익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을 나눈 거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가치를,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현재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6.68배면 굉장히 싼 거죠. 예. 그래서 PER 6.68배인데 1년 전에는 8.92배였거든요. 근데 갈수록 퍼가 낮아져요. 근데 이익은 줄어드는데 퍼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죠?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개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 기준 대비해서 PER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앞으로 1년 후에 실적을 가지고 PER을 계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미래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ER을 보실 때 이게 맞다 안 맞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12개월 항상 예상 실적을 가지고 계산한 이 PER을 꼭 참고로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입니다. 이게 외국인 투자도 다 이걸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거든요. 네. 과거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6.68배가 앞으로 1년 정도 후에 실적까지 반영한 수치라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적정 주가 66,000원 써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그 기업 어떤 적정 주가를 내잖아요. 그거를 다 평균 낸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66,000원을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적으로 적정 주가로 계산한 수치라는 거, 이것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이베스트 프로 HTS 3301번 상장기업 분석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 한번 개념 설명드릴 텐데, 자,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영업이익이 10% 이상, 예.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발표치가 10% 이상 증가한 거고, 어닝 쇼크는 뭐죠? 예. 반대죠. 마이너스 10%. 안 좋게 나온 거죠. 자, 이게 금호석유거든요. 금호석유 영업이익이 1658억 1분기. 이게 2분기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은 152% 증가했어요. 근데 컨센서스 대비가 이게 영업이익 예상치 대비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과연 작년 3분기는 15%,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28%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호석유는 보면요,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죠? 15, 28, 또 2018년 1분기에는 56%. 그러니까 100억을 예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영업이익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100억을 예상했는데 150억 이상 나온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대단한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롯데케미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어떻습니까? 2018년 1분기 실적이 18% 감소했죠. 작년보다 감소한 것도 안 좋은 데다가 어닝 쇼크예요. 마이너스 12%. 예상 실적보다도 12%가 더 감소해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닝 쇼크죠. 예, 그래서 그만큼 안 좋게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전년 동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항상 애널리스트들이 매주 기업 그 재무 데이터를,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수치들을 예상한 걸 내거든요. 그럼 그거를 평균화한 컨센서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 수치 대비해서 실제로 발표한 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항상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금호석유가 그때 1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이 여기거든요. 발표하고 그날 주가 10% 이상 급등해 버렸어요. 다음날 또 추가 급등. 예, 그 후로 약간 좀 밀리기도 했지만 주가 결국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의 힘이에요. 예. 그만큼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죠. 신뢰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옆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이때 발표하고 주가 빠졌습니다. 물론 그날 아주 뭐 폭락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음날 좀 반등도 했으니까. 근데 자, 보세요. 예. 자, 그 후로 어떻게 됐죠? 어닝 쇼크 발표한 후로 주가가 질질질질 흘러내립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특히 이런 대형 기업들일수록, 잘 알려진 기업들일수록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적보다 중요한 건 컨센서스가 얼마인지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실적 발표했을 때 투자에 꼭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은 이제 그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해 나가시면 적어도 정말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컨센서스,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또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